한 달 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였습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김치찜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얼마나 걸리는데? 작은 식당 안으로 들어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와 출입문 위의 종을 흔들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리며 노인의 무게를 받아냈다. 오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았다. 7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식탁에 앉아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다. 50년 전 그가 트럭 한 대로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곳에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이미 희미했다. 대리석 테이블과 크리스털 샹들리에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식당은 좁았다. 테이블 6개가 전부였다. 벽에는 연예인 사인이 몇 개 붙어 있었지만 유명인은 하나도 없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바닥 타일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이 공간은 따뜻했다. 김치 익는 냄새와 고춧가루 타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주방에서 여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마에 칼이 닿는 소리,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 가스불을 조절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동수는 그 소리에 집중했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소리였다. 최은경, 아들 현준이 사랑한다고 말한 여자였다. 일주일 전 아들은 사무실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나이가 39이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법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꺼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김치찜집을 한다고? 네, 작은 식당이에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동수는 오랜만에 아들의 그런 표정을 봤다. 회사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임원회의에서도 아들은 늘 무표정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동수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물었다. 어디서 만났느냐? 아들은 대답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계속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랑하게 됐어요.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는 이곳에 있었다. 회장이 아닌 그저 퇴직한 운전기사로. 비서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입고 있는 옷도 평소에 맞춤 정장이 아니었다. 오래된 점퍼와 낡은 면바지. 아들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여자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손님, 김치찜 나왔습니다. 은경이 냄비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반지도 없었고 매니큐어도 칠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냄비를 놓는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동수는 그녀를 관찰했다. 키는 크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치가 잘 익어서 오늘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예상치 못한 맛이었다. 짜지도 시지도 않았다.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뒤로 배추의 단맛이 따라왔다. 돼지고기는 부드러웠고 두부는 국물을 머금어 폭신했다. 맛있습니까? 은경이 물었다. 동수는 대답 대신 한 숟가락 더 떠먹었다. 은경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동수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음식에 집중한 것이 회사 식당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그는 늘 다른 생각을 하며 먹었다. 계약서를 떠올리거나 다음 회의 안건을 정리하거나 경쟁사의 동향을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저 김치찜만 생각하며 먹었다. 묵은 김치의 깊은 맛, 돼지고기의 고소함, 국물의 얼큰함.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식사를 마치고 동수는 계산을 했다. 10,000원.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은경은 카드 단말기를 들지 않고 현금을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 최은경.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있었다. 동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오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있었다. 회사는 아들과 전문 경영인들이 돌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골목 끝에서 동수는 뒤를 돌아봤다. 작은 간판이 보였다. 골목 김치찜. 형광등 글씨 중 김자의 불이 나가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니. 사흘 후 동수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오후 3시쯤이었다. 손님이 없을 시간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선택했다. 바쁘지 않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경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동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지난번에 오신 손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 지났는데 괜찮나? 괜찮아요. 김치찜은 항상 끓여놓으니까요. 동수는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은경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 김치찜을 내왔다. 이번에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였다.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혼자 하나? 동수가 물었다. 식당을 둘러보니 주방에도 홀에도 은경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네, 혼자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혼자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나? 힘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은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없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의 김치찜도 지난번과 같은 맛이었다. 일정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김치는 직접 담그나? 네, 겨울에 한 번 크게 담가요. 묵은 김치가 있어야 김치찜 맛이 나거든요. 얼마나 묵혀야 하는데? 최소 석 달. 넉 달이면 더 좋고요.
동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은경을 바라봤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던데. 그래서 맛이 없는 거죠. 은경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동수는 다시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를 마치고 동수는 계산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은경은 손을 저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손님 적을 때 오셨으니까. 안 돼. 장사하는 사람한테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동수는 10,000원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동수는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손님 적을 때 온 사람에게 서비스를 준다니. 장사 수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 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동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준아, 나다. 네, 아버지. 그 여자 최은경이라고 했지? 네, 왜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동수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에게 자신이 식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동수는 3번째로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지만 식당에는 손님이 2팀밖에 없었다. 동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은경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자주 오시네요. 단골 되시겠어요. 김치찜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경은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먼저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동수는 식당을 둘러봤다.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니 김치찜 외에도 김치전, 김치볶음밥이 있었다. 가격은 모두 10,000원 안팎이었다. 손님, 김치찜 나왔습니다. 은경이 뚝배기를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늦어서 죄송해요. 손님이 겹쳐서. 괜찮아. 동수는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은 맛이 조금 달랐다. 고춧가루가 평소보다 덜 들어간 것 같았다. 동수는 은경을 불렀다. 이거 오늘은 덜 맵네? 은경이 다가와 냄비를 들여다봤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맛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정말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니까. 은경은 안심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다. 동수는 계속 먹었다. 실수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웠다. 매운맛이 줄어든 대신 김치의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은경이 말했다. 오늘은 제가 실수해서 맛이 좀 달랐죠? 1,000원 깎아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았어. 다 받아. 아니에요. 제 실수니까요. 은경은 완고했다. 결국 동수는 9,000원만 내고 나왔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는 자기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켰다. 손님이 괜찮다고 해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졌다. 동수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녀에게는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정직함, 원칙, 책임감. 하지만 동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그는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동수는 네 번째로 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굴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치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경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10분쯤 지나 김치찜이 나왔다. 동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거 너무 짜네. 은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죄송해요. 제가 국물을 덜 넣었나 봐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야, 바꿀 것까지야. 그냥 국물 좀 더 줘. 네, 잠시만요. 은경은 주방에서 국물을 더 가져왔다. 동수는 국물을 부어 저었다. 그리고 다시 떠먹었다.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네.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은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동수는 그녀의 반응을 관찰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요즘 손님이 줄었나? 동수가 물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세 팀밖에 없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장사 힘들겠네.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은 벌고 있어요. 은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동수는 계속 물었다. 그래도 손님 늘리려면 뭔가 해야 하지 않나? 배달도 하고 SNS도 하고. 배달은 안 해요. 김치찜은 배달하면 맛이 떨어져요. SNS는 할 줄 몰라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 장사 안 되지. 동수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은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손님, 저는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만들고 그걸 알아주는 손님들이 오면 돼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경은 다른 테이블로 가서 주문을 받았다. 동수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계산을 하며 동수는 물었다. 여기 언제부터 했나? 3년 됐어요. 전에는 뭐 했는데? 회사 다녔어요. 그만두고 이거 시작했죠. 왜? 은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의지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자기만의 원칙이 확고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요즘 보기 드문 가치관이었다. 2주가 지났다. 동수는 어느덧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을 찾았다. 단골이 되었다. 은경도 이제 그를 익숙하게 대했다. 수요일 점심시간, 동수는 또 식당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문 앞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수요일은 쉽니다. 동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한가한 수요일에 쉬는 걸까? 그는 다음 날 다시 찾아가기로 하고 돌아섰다. 목요일, 동수는 오후에 식당을 찾았다. 어제 왔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아, 수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왜? 장사가 안 되면 더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은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개인적인 일이에요. 은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동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증은 남았다.
며칠 후 토요일, 동수는 몰래 식당 앞을 지나갔다. 역시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나자 은경이 나왔다. 손에는 큰 보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가 동네 안쪽으로 걸어갔다. 동수는 멀찍이서 따라갔다. 은경은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2층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은경이구나. 또 왔네. 네, 할머니. 오늘은 김치찜 해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들어오렴. 은경은 안으로 들어갔다. 동수는 건물 아래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은경이 나왔다. 빈 보험 가방을 들고 그녀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다른 집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동수는 계속 따라갔다. 은경은 총 5집을 돌았다. 모두 독거노인 집이었다. 마지막 집에서 나온 은경은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동수는 그녀가 골목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뒤를 따랐다. 식당으로 돌아온 은경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수는 골목 끝에 서서 생각했다.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이틀. 그녀는 장사를 하지 않고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했다. 돈을 받지 않고. 동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50년 동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영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 있었다. 하지만 최은경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작은 식당, 낡은 주방, 적은 손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적은 것을 나눴다. 혼자 사는 노인들과. 동수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최은경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았다. 그녀는 진짜였다. 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수는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아들의 집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보고 싶었다. 월요일 아침 동수는 아들을 불렀다. 집 서재에서였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앉아라. 현주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부르면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다. 최은경 씨, 그 사람 말이다. 동수가 입을 열었다.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아버지. 내가 직접 만나봤다.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달 동안 식당에 다녔다. 10번쯤 갔을 거다. 그 사람은 나를 몰랐다. 그냥 손님으로만 알았지. 아버지, 들어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 앞에서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다르다. 특히 상대가 재벌이라는 걸 알면 더 다르지. 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고 싶었다.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것이 더 마음 아팠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현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평가를 듣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동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람은 아직 우리 집안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아버지, 은경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동수는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이번 주말 그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라. 우리 집으로. 네. 내 여자친구를 가족들이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인가? 아니지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겠다.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결정은 언제나 확고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대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동수가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최은경 씨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제대로 만나봐야 한다. 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현준아. 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켜라. 내 선택을 믿어라. 동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현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목요일 저녁 현주는 식당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경이 반갑게 맞이했다. 현준 씨.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일찍 끝나서. 현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은경이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김치찜이요. 그리고 은경 씨, 잠깐 앉아요. 은경은 주방을 둘러보더니 앉았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할 말이 있어서요.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집에요? 네,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벌써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은경 씨 그대로 오면 돼요. 하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뭘 준비해 가야 할지.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요. 그냥 와요.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현준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자신의 집안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회사 다닌다고만 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시고. 무슨 사업이요? 유통업이요. 작은 회사예요. 현주는 거짓말을 했다. 동우상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은경이 놀랄 게 뻔했다. 그래도 떨려요. 처음 뵙는 건데.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현주는 은경의 손을 꼭 쥐었다. 은경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어요. 갈게요. 토요일 저녁 6시예요. 내가 데리러 올게요. 네. 은경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찜을 준비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냄비를 놓다가 국물을 조금 흘렸다. 그녀는 황급히 걸레로 닦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현주는 그런 은경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자신의 집안을 알면 은경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니, 떠날까봐. 토요일 저녁 현준의 차가 은경이 사는 빌라 앞에 섰다. 은경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나왔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다. 머리도 조심스럽게 손질했다. 잘 어울려요. 현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경은 어색하게 웃었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걸 꺼냈어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다.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현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긴장하지 마요. 쉽게 말하네요. 은경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로 불안이 보였다. 차는 점점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큰 저택들이 늘어선 거리. 은경의 눈이 커졌다. 현준 씨,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차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췄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잔디밭. 그리고 그 끝에 3층짜리 대저택이 서 있었다. 은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다. 내려요. 현준 씨, 이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현주는 은경의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소파와 테이블은 모두 고급 가구였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여자, 그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 현준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은경은 그들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리고 소파 끝에 앉아 있는 노인을 봤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 순간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님,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은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은경 씨.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동수입니다. 동우상사 명예회장이고 현준이의 아버지입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 달 동안 식당에 왔던 그 손님.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 짜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던 그 노인. 그가 현준의 아버지였다. 그것도 재벌 회장이었다. 은경 씨? 현준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은경은 정신을 차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아니에요. 제가 숨긴 겁니다. 동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에서보다 무거웠다. 앉으시죠. 이야기합시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은경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계속 떨렸다. 현준의 어머니가 몇 번 음식을 권했지만 은경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동수가 입을 열었다. 은경 씨, 제가 왜 신분을 숨기고 식당에 갔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은경의 목소리는 작았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알면 사람들은 달라지거든요.
친절해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동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한 달 동안 당신을 봤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방식,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동수는 은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무엇을 하는지도 봤습니다. 은경의 눈이 커졌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도 봤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동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은경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동수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은 특별합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의미에서요. 돈이 많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언론도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은경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당신은 정말 우리 현준이를 사랑합니까? 우리 집안을 알고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은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현준을 바라봤다. 현준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불안이 가득했다. 저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와서 조용히 밥 먹고 가는 모습이, 음식을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제게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은경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다. 그분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알았어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준 씨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좋은 사람이니까요. 현준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은경이 동수를 바라봤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 집도 이 모든 게 제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동수가 물었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할 시간이.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동수는 일어나 은경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은경 씨,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준비됐을 때.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동수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몇 주가 지났다. 은경의 식당에는 변화가 생겼다. 재개발 통보가 왔던 것이다. 건물주가 팔기로 했고 새 주인은 건물을 허물 계획이었다. 은경은 마지막 영업을 준비했다.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현준에게도 전화했다. 현준 씨,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식당을? 네,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은경 씨, 새로 시작해요. 더 좋은 곳에서.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디가 좋을지.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버지도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은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도움 받으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현주는 은경의 그런 면을 사랑했다. 완고하지만 정직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현준 씨. 마지막 영업일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단골들이 모두 왔다. 그리고 동수도 왔다. 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김치찜을 주문했다. 은경은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그들은 모두 은경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따뜻하게 대해줘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에는 동수와 현준, 그리고 은경만 남았다. 은경은 주방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3년 동안 일궈온 공간이었다. 작고 낡았지만 그녀의 전부였다. 은경 씨, 동수가 다가왔다. 제가 건물을 샀습니다. 네, 이 건물을 재개발하지 않을 겁니다. 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김치찜이 아까워서요. 동수는 미소 지었다. 묵은 김치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신 말대로 그 시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은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현준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은경 씨, 우리 함께해요. 당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다. 리모델링을 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테이블은 6개였고 메뉴도 같았다. 다만 간판의 김자불은 새 것으로 교체됐다.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았다. 은경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식당 앞 골목에서 작은 피로연을 열었다. 하객들은 김치찜을 먹으며 축하했다. 동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버지. 은경이 다가와 절을 올렸다. 동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은경 씨, 아니, 이제 며느리. 잘 익은 김치처럼 우리 가족도 천천히 익어갑시다. 네, 아버지. 은경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준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골목에 김치찜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이 웃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진짜 잘 익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